오디오 여행 브이로그 부산 한 달 살기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가을 한 명의 여행자가 부산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뉴욕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여행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 달 살기라는 색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였죠. 왜 하필 부산이었을까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여행자에게 부산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설 속에서 진짜 여행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죠. 은퇴 후 살만한 곳을 찾아 뚜벅이로 부산 곳곳을 누비며 기록한 한 달간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솔직한 여정이자 고향을 떠나 살아온 이민자가 다시 발견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 여행기는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산에서의 한 달 살기 여행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들어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부 여행의 시작. 2023년 가을 저는 한국에서 무려 2달 동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죠. 사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한 달씩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 한여름이었고 주로 서울에서만 머물렀어요. 게다가 어린 딸과 함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달랐습니다. 딸이 대학에 간 틈을 타서 드디어 한국 여행하기 가장 좋다는 가을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아직 어렸던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후로 줄곧 뉴욕시와 그 외곽에서 살아왔습니다. 뉴욕에 계속 거주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뉴욕과 한국의 기후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뉴욕은 사계절이나 연중 기온 변화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북미 대륙의 동북 지역에 있고 위도상으로도 서울과 비슷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에는 뉴욕에 없는 장마가 있고 습도도 훨씬 높죠. 그래도 미국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기후는 아마도 뉴욕과 워싱턴 사이 지역일 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캘리포니아는 대륙의 서쪽에 있어서 한국과는 기후가 매우 다릅니다. 2부 새로운 도전 부산. 올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저는 과거의 여행 패턴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온 만큼 한 달은 서울에서 한 달은 부산에서 살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올 때는 언제나 주로 서울에 머물렀어요. 혼자서 지방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함께 할 때만 지방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색다른 여행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를 혼자서 해보자는 거였죠. 서울에서는 여러 차례 한 달 살기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생활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 고향이라 지리적으로 익숙했고 친구들도 여럿 있어서 한 달 살기의 참맛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한 달 살기 대상지로 부산을 떠올린 겁니다. 부산을 택한 것은 부산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나중에 은퇴한 후에 살만한 곳을 조사해 왔거든요. 그러던 중 서울 외에 부산이 매우 흥미롭고 노년에 살기도 좋은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여정으로 2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해운대 해변 그리고 새롭게 부촌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장 정도를 짧게 방문했었죠. 그렇게 짧은 여행이었지만 부산은 제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3부 뚜벅이의 탐험. 이번에는 뚜벅이로서 한 달 살기를 통해 부산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목적으로 부산을 여행한 기록입니다. 서면에서 한 달간 거주할 방을 구하고 매일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자 했어요.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사나흘 정도 여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구경하거나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저처럼 은퇴 후 살 곳을 고려하면서 여행할 때는 더욱 그렇죠. 오랫동안 살 곳이라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올 때 저는 자동차 없이 뚜벅이로 다닙니다. 서울을 비롯해 한국은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여행자에게 굳이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해외여행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서울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깨끗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알고 보니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이용하여 거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더군요. 따라서 저는 오로지 대중교통과 걷기를 통해서만 부산을 돌아다녔습니다. 4부 숙소 찾기. 이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달간 머물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해외로 여행하면서 숙소를 정할 때 저는 주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어요. 도시를 여행할 때는 가능하면 관광 자원이 집중된 중심지에 숙소를 잡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숙소가 대체로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에 음식점도 많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런 곳은 을의 숙박비가 더 듭니다. 하지만 여행할 때는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게 될 때가 많고 주로 외식을 하게 되죠. 서울을 여행할 때도 종로나 강남에서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주변에 식당이 많은 곳을 찾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는 서면역 부근에 숙소를 정했어요. 주변에 부산에 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저는 지도를 놓고 부산을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노선들을 살펴봤죠. 지하철 시스템은 서울에 비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부산의 지하철은 서울처럼 많지 않았고 주로 해안가를 달리는 지하철 노선은 1호선과 2호선이었어요. 제가 굳이 서면을 선택한 것은 그곳이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이며 부산의 비즈니스 중심가라 그런지 숙소 선택지도 가장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역을 다닐 계획이었으므로 교통의 편리성은 가장 중요했어요. 게다가 서면역 바로 위에는 부산 최대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 근처에는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았죠. 이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여행하기에 참 좋아진 세상이에요. 어디를 가든 인터넷만 되면 미리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수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다행히 대학 친구 한 명이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서면 근처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한 숙소를 찾아줄 것을 부탁했어요. 원룸 단기 임대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는 매우 친절하게도 서면역 부근에서 숙소를 정하고 계약할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면역 근처에는 서울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원룸 숙소가 많았어요. 처음에 친구가 월세가 겨우 65만 원이지만 매우 근사한 원룸을 찾아주었습니다. 서면역에서 가까웠고 창문도 넓은 깨끗한 원룸이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숙소 내에 침대 등 침구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겨우 한 달 지내자고 침구류까지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저는 다시 에어비앤비처럼 몸만 들어가면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풀옵션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많더군요. 그 결과 가격은 월세가 80만 원으로 조금 더 올라갔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 옷 가방만 들고 들어가면 살 수 있는 풀옵션 원룸을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달이 아니라 딱 한 달만 계약을 하면 월당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렇다 해도 그것은 숙소를 찾기 쉬운 서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5부 여행의 의미. 저는 이 기록에서 단순히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은 인터넷에 무척 많으니까요.
또한 부산의 먹거리를 주로 보여주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저는 여행자로서 여행과 추억에 관해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저에게도 처음이라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기록은 부산을 무대로 한 제 인생의 기억을 이룰 것입니다. 인생에서 항상 그렇지만 이번 여행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면에 숙소를 찾아준 친구를 포함하여 여러 친구들이 다양한 도움을 주었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자주 보거나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과 친절과 우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큰 행운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수년 만에 그들을 잠시라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괜스레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가 다음 여행 때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조국 한국이 더욱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민주화된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뚜벅이로서 한 달 살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여행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